12월 14일 일요일 광명 스코업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도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상당히 아쉬웠었던 게 9라운드, 10라운드, 11라운드 계속해서 좀 뒤집히면서 취입을 허용하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라운드 최정환하고 김정의 동과 입상 주력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이 욕심을 냈어요. 최정환 상대로 취입 나오다 보니까 뒤집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10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재가 아닌 김한윤과 신동현의 동반 입상을 주력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신동현이 김한윤을 상대로 취입이 나왔습니다. 11라운드도 마찬가지예요. 배정현이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민석이가 편안하게 막혀나가면서 안지용 상대로 취입 승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라운드는 박병아가 힘들다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환과 힘 대결에서는 박병아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노조 안승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원투쓰리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는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죠. 이기호가 권호초를 쫓아 나서기만 해도 취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마크를 놓쳤습니다. 결국 손동진이 쫓아가다 보니까 손동진이 2차권 권호철이 우승, 이기호가 3차권에 만족하다 보니까 다소 좀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4대3의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주도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광명스쿨 9라운드 연이틀 비노조 선수들에게 타이밍을 빼앗기면서 고전했었던 박병아가 과연 서력전에 나설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2라운드는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김주호, 이정석을 활약해 나간다면 무난하죠. 세종팀과도 협공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무난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라인 맞대결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한 건 한쪽 라인 완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정원래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장지웅, 김태환, 권호철, 유다운입니다. 장지웅, 김태환, 동서울팀 19기죠. 권호철, 유다운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다운은 후보 선수였다가 또 특성급 출전 통보를 받게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몇몇 인터뷰 내용만 살펴보면 김태환, 김재영, 오태희, 최근영, 김정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환의 선행 시속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영이 젖히다가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권호철, 김근영, 강진원, 이기주, 명경민, 정동호, 김영석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주드럭발에 나갔었던 권호철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지웅, 김기훈, 김도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장지웅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지웅, 김태환, 권호철, 유다운이죠. 유다운 2조 훈련과 3조 훈련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설명 전에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스컵 6라운드 금요 경주 때는 고전했었던 신통현 전일은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켓도 만족했어도 되는 상황에서 김한윤을 상대로 취입이 나왔었던 신동현, 아무래도 김근영, 김원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대 라인이죠. 허남열이 있습니다. 김주원, 장태찬, 최봉기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4대3의 라인 맞대결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금일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저측이나 힘을 써야 되는 편성이죠. 어차피 김주원 내선을 노조서들이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주원이 잡게 된다면 최봉기가 자리 잡고 허남열과 장태탄 순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닌 만큼 신동현이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김근영과의 협공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마크 된다면 아무래도 김근영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동현하고 김근영의 동반 입장 쪽에 신동현하고 김근영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연인
연이틀 뭐 라인 부재로 허남열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은 충분히 쫓아 나서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받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동현과 허남열의 동반 입상, 신동현과 허남열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근영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쫓아 나설 수 있는 김근영이라는 점에서 비노조 완승 가능성이 매우 기대되는 신동현과 허남열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신동현이 선행력을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원호가 힘을 쓰고 신동현하고 김근영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원호 믿다가 금요경주처럼 신동현이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허남열이 컨디션 좋았었던 장태찬과 노조 선수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허남열하고 장태찬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허남열하고 장태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허남열하고 김근영 정도는 아무래도 신동현이 빠졌을 때는 김근영이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허남열과 장태찬이죠. 허남열과 김근영 정도는 이들 중심으로도 노조 동반 입상 충분히 삼복승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죠. 더군다나 신동현이 전일은 또 추입 승부로 우승 맛을 봤습니다. 금일도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근영과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김원호도 선행이 아닌 마크로 갔을 때는 비노조 완승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신동현의 선정 가능성, 김근영과 협공 가능성을 먼저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7라운드 금요경주 때 고전했었던 이교 전일은 편안하게 마크만 됐었더라면, 고너철 마크만 됐었더라면 직선 추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추입이 마크로 치면서 추입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오태이가 힘을 썼을 때 이교가 과연 오태이를 마크 지켜내면서 추입까지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기훈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죠. 성종환이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류근희하고 정현호고 수군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오태이가 힘을 써야 돼요. 이교가 마크 나가고 최근영이 쫓아 나서는 경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기훈도 선행감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을 쓰고 성종환이 마크에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오태이가 과연 힘을 써서 버텨낼 수 있을지, 이교가 오태이를 몰고 와서 추입이 나올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 이교가 마크되면 추입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태이도 선행감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게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김기훈이 힘을 씁니다. 성종환이 몰고 가요. 그렇게 된다면 오태이 넘어서지 못하고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보게 된다면, 성정환이 김기훈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직선 짧게 좁혀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뒤늦게 이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김기훈이 얼마만큼 때려주느냐에 따라서 오태이가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전 성정환과 김기훈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성종환과 이교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인 만큼 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오태이가 힘을 쓸 것 같아요. 이교가 마크에 나가고 류근희가 쫓아 나서는 경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태이가 제대로 선행력 발휘 나가기보다는 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교 견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성종환하고 이교가 몸싸움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태이가 그대로 버텨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태이가 가게 된다면 이교의 춥이 아니라 마크로 아무래도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태이 뒷자리를 최근영이 마크에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교의 직선 추입발보다는 전 오태이가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 정도를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인 만큼, 기본적인 전략은 오태이하고 이교입니다. 오태이하고 최근영의 동반 입상. 단 오태이하고 이교는 이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추입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김기훈이 힘을 쓰면 성종환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몸싸움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종환, 김기훈 활에 나가면서 추입 가능한 만큼 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8라운드 금요 경주 때는 힘대결에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전에 시원스럽게 경주를 이끌어 나갔는데 문제는 직선에서 신동현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한현, 금일 김지영하고 명경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노조 선수들 뭐 김도환 있고 최창원 있고 김원권하고 정재성이 있습니다. 딱히 시속감 좋은 선수가 없어요. 전일 명경민이 힘을 썼는데 버텼습니다. 김한현이 몰고 가고 김재영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견주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잡혔어요. 하지만 직전 창원에서 김한윤하고 최정환의 동반 입상 공략해서 좋은 결과 이어졌었는데 김한윤도 마크는 곧잘 합니다. 명경민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짧게 취패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정이 직전에서 차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최정환 상대로 김재영이 차가 나왔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한윤과 김재영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한윤하고 김재영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리면서 명경민의 선행 타이밍이 좋다면 김한윤 입장에서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김재영 추입을 견제 나가는 견주도 진행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한윤하고 명경민의 동반 입장은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한윤과 김재영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김한윤과 명경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비노조 완승 가능성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시속감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창훈도 지금 탄력받고 좀 주도력을 발휘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창훈의 뒤를 김도환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창훈이 힘을 썼는데 명경민이 못 넘어서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최창원 중심으로 한번 김도환하고 명경민 정도는 좀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경민의 선행, 김윤환의 선행이죠. 김지영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조서들 경주 풀어 나가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김한윤과 김재영, 김한윤과 명경민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한윤의 선정 가능성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9라운드 연이틀 비노조 선수들에게 타이밍을 빼앗기면서 고전했었던 박병화 과연 금일만큼은 타이밍을 잡고 연대세력 이만직이나 이성광 고광종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선들은 몰라도 이만직과는 협공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데 류근철이 선행을 나서죠. 박병화가 최순영이 막혀 나가고 이기주가 쫓아 나서는 혹은 이기주가 자리 잡고 류근철하고 최순영이 자리 잡는 견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류근철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근철이 치고 나갔을 때 박병화가 류근철을 또다시 넘어서지 못한다면 고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류근철 시속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때려봐야 선발급 시속밖에 안 나요. 그 시속이라고 한다면 박병화가 먼저 서둘러서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도 강자 빠진 1호 경주에서만큼은 박병화가 선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만직 달고 쏘면 충분히 착승권 진입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병화가 이만직을 챙겨 나가는 작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병하고 이만직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가져가볼 수 있는 기대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후미권에서 아무래도 최순영이 쫓아 나서는 겨도 된다면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박병하고 최순영의 동반 입장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근철이 때려서 버텨내기 버겁죠. 박병화가 훌러덩일 것 같아요. 이만직과 협공 가능성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박병하고 최순영 직선 취입 승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순영의 선정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박병하가 류근철의 선행 타이밍을 빼앗겨서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최순영하고 이기주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류근철이 박병하를 날리게 된다면 최순영이 류근철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류근철의 선행 여부에 따라서 박병하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최순영과 이기주의 동반 입상 가능합니다. 최순영과 류근철의 동반 입상 정도는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류근철의 선행 시속 정도는 박병호가 훌러덩이죠. 넘어서게 된다면 이만직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최순영이 직선에서 이만직 따고 들어가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박병호 최순영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최순영과 이기주를 묶어서 박병호하고 이만직을 묶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 이번 편성 박성현 전일 광명 우스컵 12라운드 김태환 선행 활에 나가게 된다면 박성현 짧은 추입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깔끔하게 1,2,3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박성현 입장에서는 권호철, 정동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노조선수들 장중이 자리 잡게 된다면 배정현과 손동진, 손진철이 자리 잡고 경주 풀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선행감이 어중간하죠. 배정현도 이번 회차만큼 상당히 좀 힘든 경주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권호철이 타점 잡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 권호철 우승 맛을 봤어요. 금일도 힘을 쓰는 박성현이 마크된다면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박성현과 권호철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환의 11초 때 중반 시속을 시속에서 차가 나왔었던 박성현입니다. 권호철은 충분히 나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박성현, 권호철의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은 정동호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금요 경주에서는 정동호가 외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금일도 박성현이 권호철 상대 넘어서게 된다면 정동호 마크돼서 쫓아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박성현과 정동호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릴 수 있는 권호철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박성현 입장에서는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몰고 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경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성현, 권호철의 동반 입장, 박성현, 정동호의 동반 입장,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손동진이 컨디션이 괜찮아 보였다는 점, 장지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배정현의 선행과 손동진이 맑아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조금씩 경주감 살아나고 있는 손동진입니다. 장지훈이 좀 긁어주고 배정현이 서둘러 주게 된다면 손동진 마크에서 추입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동진과 장지웅, 손동진과 배정현 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도 좀 과감하게는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호철의 시속감이 괜찮죠. 박성현도 최근 다소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선행력을 갖춘 선수예요. 배정현, 손동진은 훌러덩입니다. 박성현을 중심으로 권호철, 정동호 비노조 완승 가능성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라운드 이번 편성 이찬우가 대타 출전하게 되면서 김태환, 김영석, 강진우, 이찬우 4명의 비노조 선수가 출전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조택, 홍영기, 최원호 경주 풀어 나가기는 어렵죠. 득점은 김영석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환 연이틀 잡히면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감은 상당히 좋아요. 11초 때 중반이 나왔었다는 점, 금일도 득점은 김영석이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김태환의 선행감이 좋다는 점, 과연 김태환이 때렸을 때 김영석이 김태환을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지정훈련 때도 김태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태환, 김재영, 오태희, 최근영, 김정우가 힘을 썼는데 김태환이 끝까지 버텨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힘을 쓰게 된다면 김영석, 강진원 대타 출전하고 있는 이찬우 중에서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김영석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다. 상황에 따라서 김태환의 선행감이 길어지게 된다면 김영석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환 입장에서는 김영석이 아닌 이찬우나 강진원을 달았을 때는 김영석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완급 조전에 나갈 수 있는 김태환의 버티기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대타 출전하고 있는 이찬우도 아무래도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김태환과 이찬우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찬우보다는 아무래도 김영석과 협공 가능성인데, 김태환이 타정부터 신나게 달려버리게 된다면 김영석에게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환과 김영석
김태환과 이찬우의 동반 입상을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환 중심으로 배당판이 좀 형성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영석이 타종부터 때리는 김태환을 상대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강지훈이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고 이찬우가 쫓아 나설 수 있다는 점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김영석과 강진원이죠. 김영석과 이찬우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도권 11초 때 중반 연이틀 끊어냈었던 김태환이라는 점에서 복승의 중심으로 안정감 있다. 김영석과의 협공 가능성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두 선수 묶어서 강진원, 이찬우 양분에서 3복승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결승 12라운드 이번 편성 4대3의 라인 맞대결이죠. 안재용, 김태한, 진성균이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노조 완성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정석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죠. 김진호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데 이정석하고는 또 동설에서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최정환도 시속감이 좋고 민성기도 선행감이 괜찮아요. 아무래도 4대3의 라인 맞대결에서는 이정석이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주호가 이정석을 활에 나가 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동설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주호가 먼저 서두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패선 김주호하고 이정석의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회차 김주호 특별 승급 걸려 있는데 특별 승급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랑프리 특성급 선수로 출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랑프리 우수급 선수는 몇 명 안 올라가죠. 대부분 특성급 선수라는 점에서 그랑프리 특성급 진출하게 된다면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잡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악착같이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에 만족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하고 이정석의 동반 입상 쪽 경자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민성기도 컨디션이 괜찮았었다는 점에서 민성기가 김주의 후미 마크에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혹은 최종환 힘을 쓰고 민성기가 넘어서고 김주하고 이정석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주하고 민성기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정석 시속감 상당히 좋습니다. 김주호가 이정석을 타겟으로 한다면 취입 가능성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필요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노조 완승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안재용이 선행감은 괜찮죠. 죽기 살기 힘을 씁니다. 김탄이 몰고 와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환이 안재용 활약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직선 에서 좀 세게 넘어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태환을 중심으로 안지훈과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환을 중심으로 김주호가 외선에서 나오죠. 김태환을 중심으로 이정석까지는 아무래도 안지훈이 얼마만큼 힘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김태환의 직선 취입발과 후미권에서 김주호하고 이정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안지훈 활에 나갈 수 있는 김태환의 직선 취입발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4대3의 싸움이죠. 더군다나 비노조 선수들이 마크 취평 선수가 없어요. 하나같이 힘을 쓸 수 있는 경주 운영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주호가 특별 승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 동서울팀 이정석과 협공 가능성이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일도 전반적으로 라인 맞대결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 라인점에서 라인 크로스보다는 한쪽 라인 완승을 먼저 생각한 전략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